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이것을 두고 지역의사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희 의원 모시고 지역의사제 내용과 취지를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새해 맞이하셨을까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월 1일 아침에 해돋이를 보러 유달산을 올랐습니다. 유달산의 해돋이를 보면서 몇 가지를 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번영하기를, 두 번째로는 목포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기를, 그리고 세 번째로 목포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네, 최근 당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이 있었습니다. 자칫했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아주 위험천만한 정치적 테러가 있었던 건데요. 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정치적 테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국민들의 염려 덕분에 지금 일반실로 옮겨서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빨리 쾌유하셔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는 그날을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지난 의정활동 기간들을 쭉 되짚어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목포와 서울 여의도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약 370번 정도의 KTX를 탔고 약 15만 킬로를 다녔더라고요. 그게 네. 따지니까 지구를 한 3바퀴 반 정도 돈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딱 하나만 꽂으라고 한다면 역시 저는 목포의대 유치를 위한 의정활동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를 선택한 이유도 의료법 개정안과 목포의대 법안을 발의한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낸 이유도, 그리고 제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렇게 지금도 머리가 짧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와 삭발을 했던 이유도 결국은 목포의대 유치를 위한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저의 동료들은 김원희의 별명을 기승전 목포의대, 기승전 끝은 목포의대로 귀결된다 그래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꽂으라면 의대 유치를 위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좀 새로운 목포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하나가 목포역 대개조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문제, 두 번째 전남형 트램이라든가 대불산단 대교를 완성해서 목포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SOC, 그 토대가 되는 SOC를, 그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해상풍력 사업, 즉 재생에너지 사업을 목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관심 갖고 했던 의정활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다양한 활동들 하나씩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법안이죠. 지역의사제 법안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 법안의 내용 먼저 충분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가 절대 부족한데 특히나 그나마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고 네. 지방은 절대적인 의료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 증원된 의대 정원들이 지역의 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지역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은 네.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 의사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즉 의대생을 뽑을 때 아예 지역 의대 선발 전형을 별도로 두어서 그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은
한 10년간 향후 10년간 의사 면허를 취득한 향후 10년간 그 지역에서 지역 의사로 복무할 수 있는 강제로 하는 법안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나와서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약속을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두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는 입시생들이 네. 사실 의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지역 인재 할당제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지역 의사제를 통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의대 없는 그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늘어난 정원이 지역으로 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늘어난 의사 정원 증원이 결국은 지역 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해야 되는 거고요. 사례를 보면 독일 사례나 일본 사례가 있는데 독일의 미넨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과대학인데요. 1년에 약 500명을 뽑습니다. 거기가 한 의과대학이. 네. 우리나라는 전체 3,000명 뽑는데 그중에 6분의 1에 해당되는 수를 미넨대에서 그 한 대학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의료 인력으로 키워내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인데 그 민원대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라고 하는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 정도를 지역인재로 선발을 해서 그 지역인재로 선발된 의사들은 그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 의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의료 체계를 굉장히 기초 토대를 탄탄하게 운영해주고 있어서 네. 독일이 의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의 지역 의사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독일이나 일본 같은 긍정적인 좋은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의사제 그다음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이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현재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 의료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의협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법리적 해석이 있었던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우리 헌법 27조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네. 이 지역의사제라고 하는 법이 위헌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지역의사제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합니다. 즉 지역의사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네.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전형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장학금이라든가 학비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 거죠. 아까 헌법 37조 2항 얘기를 드렸잖아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고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들어온 우리 그 학생들은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사전에 고지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선택한 거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지난 가을 의사 증원이나 지방 의대 신설 등 의료 현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정책 자료집을 내놨는데요.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문 내용이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역의대 신설 문제. 네. 그러니까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러면 이제 의사 정원이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 의대를 새로 늘리게 되면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였는데 의대 정원 증원을 늘리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약 국민들의 24%가 1,000명 이상 늘려야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고요. 300명 이상 늘려야 된다. 뭐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물었는데 300명 이상을 다 합하니까 약 56명 정도가 300명 이상 대규모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답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는 우리 목포대 의대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대학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국립대가 의대 없는 국립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목포대뿐만 아니라 네. 순천대도 동쪽에 있는 순천대도 마찬가지고 안동대, 그다음에 공주대, 창원대 이런 데가 의대가 없는 국립대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대학들이 지역의 거점 대학들이에요, 다. 그래서 대학교 5개 국립대,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안동대, 공주대 이 5개 정도는 의대를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이 약 70% 이상, 79%가 거기에 응답을 긍정적인 답변을 해줘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의대 신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십 년째 계속해서 의대 설립에 대해서 요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지역 의사제와는 또 별개로 전남의 의대 신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명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는 2.5에서 2.6에 불과합니다. 즉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한 명 정도가 인구 1000명당 한 명 정도가 이미 부족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전남은 어떠냐? 그럼 1.6에서 1.7입니다. 1000명당.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를 찾았는데 소아과가 없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로 가고 서울로 가다가 뭐 안 좋은 사건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각 지역에 있는 의대, 기존에 있는 대학에다가 좀 더 늘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그러면 우리 전남의 부족한 의료 인력이 해소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남의 독자적인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남권 의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저는 그 전남권 의대가 특히 의료 현실이 열악한 서남권, 목포로 와야 된다. 그래서 목포대에 유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목포시 현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된 내년도 사업 중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총액 차원에서 보면 올해 예산에 당초 정부안으로 올라간 게 약 8천억 정도였어요. 8,060억 정도였는데 거기에 이제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이제 옛날에는 그걸 쪽지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쪽지 예산은 불가능하고요. 미리 준비해서 이제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지역 현안을 질의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의 필요성을 조금 더 설득해서 당초에 8,060억보다 약 한 200억 늘려가지고 8,267억의 총 국비 예산을 이제 확보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저 혼자의 공이 아니고 목포시하고 전남도가 함께 힘을 합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 도와줬던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김용록 지사님도 참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랑하고 싶은 의미 있는 그 국비 확충은 목포역 대개조를 위한 목포역을 개축하기 위한 예산이 총 490억짜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490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제 설계비 예산이 약 2억 8천 정도가 통과됐거든요. 그 설계비. 그래서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걸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제 총 490억의 예산이 투여되게 될 텐데요. 그게 저는 일단 우리 목포 시민들 약 40여 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목포역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네. 좀 목포의 자랑거리, 랜드마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예산에 반영돼서 설계를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계 때 저는 우리 목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목포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황, 우리 목포역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네, 의원님께서 앞서서 목포 역사 개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1호 고약을 내세운 만큼 이 의원님 의지가 남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포역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총액 49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하게 되면 저는 목포에 어떤 동서를 잇는 경제 활성화의 전 중심축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목포역이
먼 미래의 얘기가 일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인 거예요. 목포를 거쳐서 서울을 거쳐 평양 거쳐 신우주 거쳐 넘어가면 대륙 중국과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기차와 그다음에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로 나눠질 거거든요. 즉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역으로서의 랜드마크가 되면 그야말로 관광이라든가 혹은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게 1단계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는 안에 들어가 보면 막 철길하고 구조물이 막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데 6만 평에 널려 있는데 그걸 스마트화합니다. 철길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걸 한 2, 3만 평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만 평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압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한 1,200억인데 이것도 예산을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남은 땅 3만 평은 시민의 숲 조성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다만 원도심 시민들의 생각은 시민의 숲뿐만 아니라 좀 다른 어떤 편의시설도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단계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또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목포고와 목포여고의 통합 이전 방안을 전남교육청에 건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뭐 작년 11월 정도에 김대중 교육감님 만나 뵀었는데요. 사실은 신도심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이쪽 뭐 부주, 오감 뭐 이쪽에 네.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 우리 목포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즉 학령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거든요, 거기가. 근데 학교가 다 원도심에 있어가지고 신도심에 이제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제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고교를 하나 이전하겠다. 원도심에 있는 고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게 다행히 이번 목포고등학교하고 목포여고가 통합해서 옮기겠다. 오감동 그 의대 부지 있죠? 네. 거기가 한 6만 평 되는데 그중에 한 10,000평 정도를 고등학교 부지로 그러니까 목포고 목포여고가 통합해서 가는 고등학교 부지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남교육청과 목포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신도심의 학부모들이 좀 답답해했던 아이들의 통학로가 장거리 통학이 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들 것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근데 기왕에 이제 우리 학교가 목포고 목포여고가 우리 목포를 대표하는 사실 명문학교였잖아요. 이거를 미래 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전남교육청의 어떤 전폭적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미래 학교의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다행히 김대중 교육감님이나 목포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의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제 국비라든가 교육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가 맡아야겠죠. 그래서 하여간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그 과정에서 역할을 교육부라든가 이런 정부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생각이고.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정말 우리에게 값진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갑진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김원희는 오직 목포,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24년 새해를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해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